네, 여러분, 류현진과 한솥밥을 먹었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를 기억하시는지요? 류현진보다 한 살 어린, 삐까삐까죠. 마에다는 일본 히로시마 소속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서 활약하며 1509이닝을 소화하고 2.39의 평균 자책점으로 일본을 평정했던 일본 에이스 투수입니다.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뒤 다저스의 계약 방식에 혹했던 마에다 겐타는 자신의 기량을 믿고 출전 경기 수가 많으면 연봉이 1000만에서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이 아마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계약이 되어버렸죠. 기본은 300만 달러 연봉, 일본 에이스의 연봉보다 적고 대신 8년의 장기 계약, 그리고 옵션으로 시즌 이닝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1, 2년 차이는 그래도 괜찮았었죠. 삼선발로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에다는 큰 실수였다는 걸 2017년 후반부터 알게 되었죠. 다저스가 선발을 보장한다는 조건도 없었고 마에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투수를 쓴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장 2017년 후반에 류현진이 돌아와 버립니다. 어깨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제대로 된 구속도 안 나오는데도 마에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콜로라도전만 제외하면 다르비쉬와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었고 류현진 외에도 우수 자원이 많았습니다. 마에다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죠.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을 도와달라. 마에다는 당시 매우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위해 마에다는 불펜을 승낙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을 택합니다. 불펜으로서 전력 투구를 하니 더 뛰어난 구위와 성적이 확인되니까 2018년에는 대놓고 후반기에 불펜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다저스에 있는 4년 동안 2018년이 경기 수는 가장 많은 39경기 출전했는데 이닝은 125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은 것이 증거죠. 계약 자체가 경기 수보다는 이닝에 더 초점이 맞춰진 인센티브였는데 그의 연봉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류현진이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면서 입지가 더 줄어든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 마에다는 계약 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먹고 살 만큼 돈은 충분히 벌었다. 하지만 불펜으로 활용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200이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 한 번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즌 최다 이닝은 175이닝입니다. 3년차부터 선발 출전 경기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저스만 유리했던 계약으로 마에다는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 사이 마에다는 어땠나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2차례 오르고 월드 시리즈 경험도 했지만 그럼 뭐하나요? 연봉은 줄어들고 있는데. 마에다의 연봉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이 못 던지고 있다는 건데, 자신의 기량이 줄어들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에다의 다저스의 성적은 137경기 출전 47승 35패 5세이브 9홀드를 기록하며 방어율 3.87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팀에서 로테이션을 지켜줬다면 방어율은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에 마에다는 다저스에 요청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말이죠. 자, 그런데 다저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만했죠. 투수 왕국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가 3점 후반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저스는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마에다를 그렇게 쓰고 있는 쪼잔한 구단은 아닙니다. 오로지 월드 시리즈 우승만을 위한 큰 그림이었으니까요. 다저스는 2019 시즌을 마치고 마에다 겐타의 트레이드를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마에다는 미네소타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아메리칸리그 중부 지구에서 우승하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던 팀인데 마에다 겐타를 데려옴으로써 더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에 대한 기대는 함부로 할 수 없었죠. 류현진의 안티 팬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류현진도 다저스라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과 강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던 거지, 다른 팀에 가면 지금과 같은 성적은 어려울 거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마에다도 다른 팀으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마에다 어떨까요? 미네소타에서 매우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5경기의 선발만 등판만 하면서 평균 자책점 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 중에는 다르비쉬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폼이 올라오지 않았던 7호를 빼면 류현진도 최상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마에다는 5경기 동안 3승을 챙겼고
8월 19일 경기에서는 미네소타의 기록을 깨며 8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노히트 노런까지 기록할 뻔할 정도로 대단한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9회에 안타를 맞고 교체를 당했는데 이후 불펜이 실점을 하면서 방어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히트 노런은 놓쳐도 완봉승 커리어는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마저 박탈시키네요. 네. 로버츠 감독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마에다는 메이저리그에 와서 단 한 번도 완투, 완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마에다는 109 미만으로만 던져야 완투, 완봉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115개의 공을 던졌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암튼 마에다는 미네소타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에다는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다저스와 계약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시즌은 유난히 마에다에게 더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연봉이 3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3분의 1로 하면 약 100만 달러밖에 안 되고 최대 15번 정도 선발 등판할 수 있다 해도 인센티브를 거의 자선 경기와도 같은 경기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단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에다만 보여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마에다 겐타는 더 이를 악물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첫 경기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 8월 2일 6이닝 무실점, 8월 7일 6이닝 3실점, 8월 13일 6.2이닝 2실점, 그리고 8월 19일 8이닝 1실점. 이 정도면 에이스 향기가 나긴 하죠. LA를 좋아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야구를 하기 위해 8년이란 계약을 가장 우선시했는데 결국 가장 선호했던 도시 LA는 자신을 홀대하게 되고 지금 미네소타에 있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다르비슈, 다나카와도 견줄 만한 실력을 갖고도 아프지도 않고 무쇠팔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비운의 투수. 그게 당연한 세상이어야 하지만 그의 후배 기쿠치는 먹튀이면서도 120억 연봉을 받고 부상으로 쉬게 돼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들을 보면 마에다가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다저스는 현재 부동의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투수 부문에서 지난해와는 분명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쇼가 부활 조짐이 보일 정도로 스피드가 올라간 것 빼고는 야심차게 트레이드로 데려온 프라이스는 시즌을 포기했고 뷰러는 류현진이 없어서 그런지 제구가 잡히지 않아서 두들겨 맞고 있고 스트리플링, 유리아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쬐끔은 쌤통입니다. 류현진의 계속된 쾌투와 함께 마에다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보내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에다 파이팅!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